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하락이 일시정지가 됐는데요. 아시아도 하락이 일시정지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미국과 같이 저의 사견을 한 숟가락 더 얹자면은 얘는 그래도 좀 내일이든 혹은 모레든 하여튼 조만간 어떤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 하방 경직성을 다지는 측면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한 숟가락 더 얹기는 할게요. 예. 미국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유럽이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탄력적인 반등 이런 걸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미국이고 아시아고 유럽이고 간에 조금 최근 몇 거래일간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좀 하락이 좀 거센 측면이 있었죠. 그 연준 부의장의 한마디로부터 해서 긴축 우려가 시작됐고, 최근에 연준 부의장의 한마디에 더해서 FOMC 의사록이 한 번 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3연속 콤보로 인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다들 중요한 지지선들을 전 세계 증시가 붕괴시키면서 반등을 끝내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놨는데, 근데 그 흐름이 좀 다소 좀 급격하지 않냐. 중요한 지지선들을 깼으니까 그 자리들을 확실히 깼는지 한 번 더 테스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박살낸 그 지지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그죠? 네. 하여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도, 그죠? 오늘 밤도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근데 하여튼 그 뻑뻑하게 그냥 이제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 상황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같은 거 한번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된 거고, 오늘까지 해서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월요일이나 혹은 조만간 탄력적인 반등을 위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시정지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의견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그 지지력을 일시적으로 보인 게 이 위에 있는 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거에 대한 신뢰도를 테스트하러 올라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계속 봉쇄가 되어 있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일단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모습입니다. 홍콩 이런 걸 봐도 대부분 다 똑같겠죠. 홍콩 이런 걸 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지다 말았고요. 한국도 오늘 지금 그래서 딱 보시면은 빠지다가 말았죠. 한국도 이렇게 아래 꼬리 쭉 달고 장 막판에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을 하네요. 선물이, 그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이 358자리 다시 테스트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 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지력을 만들어낸 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 아래쪽으로 세차게 가려면은 1300이 붕괴가 돼야 된다고요, 최소한.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어딘가에서 이 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었으니까 당장 아래로 가겠다는 건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지지선을 이 거래일 동안 지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고요. 다른 전 세계 증시는 코스피를 비롯한 중국이고 미국이고 유럽이고 간에 다 어떤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이 시작됐었는데, 코스닥은 아직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었다라는 거죠. 1300이 붕괴가 돼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건데, 얘는 1300도 붕괴시키지 않았으니까,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들아 우리 속도 조절하자, 이런 의지를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장 모습들을 쫙 봤는데, 하여튼 대부분 다 모양들이 이렇다. 최근에 긴축 우려 그 긴축 우려 그 3연속으로 그렇게 3연속으로 충격을 받아갖고 조금 좀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지지선을
진짜 붕괴시킨 게 맞는지 테스트하러 올라오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계속 줄줄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근데 일단 그냥 코스피의 미래가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다른 거 볼만한 건 없고요. 한국 증시 이 정도 체크하면은 될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그냥 뭐 모양만 보자고요. 그냥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가고 싶으면 어디를 넘어가야 될까요? 여기 넘어가면 될 거예요. 더 탄력적으로 갈 거면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빨리 넘어서 샥 넘어가야 이게 이제 앞으로 탄력적으로 여길 넘어가야 다음번에 여기 1200 몇십 원까지 목표치가 열렸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답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저항에 딱 터치를 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까지 그래서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감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한 번씩 주봉 같은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다지 어쨌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 보면 주봉을 봐도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고 넘어가야 될 저항을 못 넘어가면서 계속 비리비리 하고 있고 계속 숏 포지션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주봉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뭐 어쨌든 주봉 이야기하니까 여기다 이제 한마디를 좀 덧붙여 보자면요. 어떤 매매 방법이나 뭐 시장을 보는 방법 관련된 건데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일봉을 많이 보죠. 이제 일봉을 어떤 대표적인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매매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일봉을 보면서 이제 그때그때 작게 대응하는 게 좋죠.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주봉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하여튼 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죠? 그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꼭 뭐 내가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주봉만 봐도 여기 못 넘었네. 여기를 몇 주간 못 넘었네. 그럼 여기 저항이네. 그럼 한 숟가락 얹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봉만 봐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매일 인터넷 그 매일매일 차트 들여다보면서 수급 이거 막 매일매일 보기 좀 그렇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이런 한국 증시 이런 거는 뭐 그죠? 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솔직히 크게 뭐 잃을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일봉 본다라고 해서 꼭 뭐 나는 일봉을 봐야겠다. 남들이 분봉 본다고 해서 나는 꼭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이 바닥에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고요. 다만 이제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도구를 자기의 스타일과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활용하셔서 어쨌든 올바른 길로 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못을 받고 싶으면 망치를 써야 되겠죠. 드라이버로 못 받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할 수 있긴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 드라이버로 못을 박으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각각 다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본인한테 맞는 장비, 본인한테 맞는 도구를 본인한테 맞는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방금 전에 예로서 뭐 드라이버가 어쩌고 망치가 어쩌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차트 일봉, 뭐 주봉, 분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월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혹은 예를 들면 뭐 기술적인 지표 뭐 RSI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목균형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남들이 본다고 나도 본다 뭐 그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도구를 찾으셔서 가장 편한 도구 찾으셔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뭘 할까요? 위쪽에 있는 저항을 아마도 확인하러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금 5시 4분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움직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일찌감치부터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셔야 될 거 그죠? 아마 오늘 밤은 분위기상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저항을 테스트할 것 같네요. 그죠?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어디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4540 이런 자리 혹은 14700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위쪽으로 올려치면서 어떤 고점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고점을 테스트한다는 이야기는 빅스 지수 같은 건 뭐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방 경직성이나 지지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그냥 일단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죠. 이 지금은 대응의 기준을 이제 좀 달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는 여기 뭐 4625, 뭐 4620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이런 자리를 저항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하락이 이제 시작이 돼 버렸으니까 이 저항을 보는 기준들이 조금씩 낮아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번에는 뭐 4580 정도가 저항이 됐었고 다음번엔 4540, 그죠? 이런 식으로 저항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다시 나는 4620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거는 좀 부적합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오면은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라는 해석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4540 정도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아직도 하락 포지션 조금 더 매집을 하고 싶다, 한 숟가락 더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4540 부근에 가는지, 4540 부근에 가면 또 한 숟가락 얹으실 수 있겠죠. 나스닥은 14700짜리 가면 한 숟가락 얹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일단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해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밤은 일단 아무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저항이 4540에 있고 14700에 있죠. 근데 저항에서 꼭 반등이 멈추라는 법도 없으니까, 저항에서 꼭 멈추라는 법 없고 저항을 조금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4540 터치하고 14700 터치하면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씩 얹어보는 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그런 게 정통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반등이 올라오는 거를 조금 좀 멈추는 거, 좀 하루 정도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이 아니고 저는 차라리 월요일 밤에 움직이고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은 그냥 올라오든 내려가든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뭐 월요일 날 밤에 오늘 밤 결과를 보고 월요일 날 밤에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뭐 저의 희망사항이자 뭐 저의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한번 잘 요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거고, 뭐 나머지 특별히 오늘 밤 요거 싸움은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이제 저기 국제유가 베팅하신 분들 많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95달러 부근을 이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완전 와장창 하면은 이제 그러면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는 일단 좀 끝났다라고 할 거예요. 95달러 붕괴되면은, 붕괴돼서 완전히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장대음봉으로 확 붕괴시키면은 그럼 상승 추세 끝난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밤 지금 여기 95달러 부근에서 한번 어쨌든 싸우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 베팅 하신 분들 잘 보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얘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킨다, 여기서 지지력을 계속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도 아직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쌍바닥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 점들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죠? 뭐 어차피 지금 보자, 달러라든가 아니면 그죠? 뭐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보시면은 긴축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 그죠?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전일 고점 여기 이런 자리를 넘어서는 비교적 좀 탄력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 미국이나
월요일날 아시아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럽 증시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붕괴시키고 나서 다시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훌쩍 넘어왔다고요. 이 자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미국 증시의 기준으로 보면 4,540이고 14,700이고 코스피로 해당하면은 380, 저기죠. 358이죠. 예. 358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확 점프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조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월요일 날 밤에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죠?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죠? 중요한 라인인데 이거 못 넘어야 되는데 저항이면 근데 저항인데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유럽 증시가 지금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중요한 라인을 올라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 이거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락은 끝나고 다시 오른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 다시 여기 박스권 답답한 구간에 저항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그어드렸던 여기 있는 이 자리 중요한 저항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어쨌든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락이라는 게 뭐예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라인,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라인. 지금 이게 일봉이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분봉 그려보면 아마 좀 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게 만들어질 텐데 뭐 이런 내부에서 움직이느냐 혹은 이걸 또 뚫고 또 뭐 어쨌든 이런 식의 패턴, 이거 이런 식의 패턴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중요한 지지선, 지지선이 아니죠. 이젠 저항이었는데 오늘 막 돌파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라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면 다 끝난 것 같네요. 그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중요한 라인 어디에요? 중요한 라인 여기 S&P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림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특별히 어떤 중요한 라인 가로로 그을 수 있는 선 하나 있고요. 그거 싸움을 할 예정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주봉, 그죠? 주봉 한 번씩 참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 주봉 한 번만 딱 보고 마칠게요. S&P 같은 경우 지금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굉장히 혼란해 보이지만, 일단 그죠? 얘도 주봉 단위로 봤을 땐 일단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저항 받고 있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밀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뭐 오늘 밤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주봉상 흐름 뭐 문제 없다. 아래쪽으로 가려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른 3산, 하나, 둘, 셋, 3산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 진행 중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 하나, 둘, 셋, 주봉상으로도 3산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잘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마감될지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